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지금 대구 부동산에 맞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싸게 잡을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전매가 되는 분양권 중에서 무피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이런 취지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좀 연속성을 가져가고자 분양가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까? 자,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분양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동호수가 좀 안 좋게 걸린다면 아, 이거 괜히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선착순을 좀 노려봐라 라는 취지로 한 최소 반년 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바로 좀 잡아볼 수 있는 분양단지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까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뭐 좀 괜찮은 입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동호수를 좋게 가져갔을 때 그 효과는 아주 극대화 될 것이니까요. 자, 일단 쉽게 말하자면 지금 시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분양단지들이 사실상은 거의 이제 선착순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예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던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 거의 1년 가까이 분양이 다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을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분양 완료인 것들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좀 뒤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거냐면, 대부분의 분양단지들이 어쨌든 선착순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무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아주 많은 미분양이 떴는 가운데 몇몇 개만 무순위를 하고 몇몇 또 나머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분양된 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쪽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뒤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자녀 세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단은 지금은 대체로 모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좀 분양한 것들도 현재 남아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상황일 거라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화하기 전에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순위나 자녀 세대 모집 공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부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분양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청력홈이라는 홈페이지를 좀 이용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대구를 클릭해서 최근 1년 동안 진행된 것을 쭉 이제 날짜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들은 뭐 대부분이 선착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줄만 좀 빨리 선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동호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요거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좀 알아보기 전에 선착순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 무순위 자녀 세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 대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뜨게 돼요. 한 4페이지 정도부터 보게 되면 21년도 4월쯤부터 진행되었던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거치고 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무순위를 진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날짜 순서대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대구 안심 8억원 프레스티지, 동대구의 엘크루 에비뉴 1, 대구의 SD 아이프라임, 수성 해무로 하이엔, 북구 청력 푸르지오 에드폴레,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 2단지, 더샵 수성 오클레어,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 2차, 신계역 극동 스타클래스, 달사 SK뷰,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대봉사원이다음 빌리브 라디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무순위를 좀 진행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선착순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집 공고를 내서 분양을 진행했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기별로 우리가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요 시기까지는 그래도 분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은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정한되면 뭐 요 정도 시기까지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1년도 중반기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덜 받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은 대체 왜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입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싶은 것들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에 진행된 게 아니라면 좀 좋은 동의 좋은 층은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자, 빌리브 라디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아파트 조감도 자체는 뭐 최근에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뭐 보통은 하는 거죠. 아주 예쁘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었을 때 길쭉길쭉하고 꽤나 볼만 나겠다 싶은 그런 조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동도 한 4개 동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볼리 내거리에 들어오는 건데 뭐 죽전역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주 크다 하더라도 요 밑으로 가게 되면은 급속도로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램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확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분양 물량도 이 주변으로 또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일반 분양이 나왔을 때 당시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뭐 접수 건수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뭐 해당 지역에서 2건, 1건, 타입별로 5건, 0건, 1건, 2건, 1건, 1건, 0건, 뭐 1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안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520세대 중에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으니까 사실상 이제 뭐 분양 참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무순위 공고를 하였었고요. 어떻게 공고를 하였었냐면 요 192B 타입을 딱 한 세대 무순위로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무순위로 진행해도 들어올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평면 정비를 보면은 192B 타입, 요게 이제 공급 면적 257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뭐 한 77, 8평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딱 봐도 이제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실이 뭐 4개 있고요. 뭐 가족실, 거실, 세탁실, 현관, 욕실 3개, 드레스룸까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펜트하우스 이렇게 이제 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한 1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치자면 거의 2천만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건데 84 타입 기준으로 한 6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특히나 이 입지에서 6억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없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가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조금 안 좋게 봤던 것은 이제 분양 조건에서 사업 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되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당장 노려본다라기보다는 이런 펜트하우스들이 뭐 돈 있는 사람이 좀 노려본다라는 측면에서 뭐 희소성을 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무순위가 진행되고 있고 뭐 선착순도 아마 곧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봉서한 이 다음이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민영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한 541세대 전체 세대 수이며 분양을 진행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상외로 이제 분양 성적이 좀 저조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9 타입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가 가장 높았었는데 한 1.94 정도밖에 안 되었었고요. 나머지 타입은 전부 다 미달이 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나 무순위를 진행했던 거였는데 12월 29일 날짜로 무순위 모집 공고를 하였었고요. 자, 이때 당시는 어떻게 나왔느냐. 540세대 정도 중에서 173세대가 이제 무순위로 나오게 되었고요. 84A 타입과 99 타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에도 이제 99 타입
층수를 좀 높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를 해줬다라고 말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순위에 가셔가지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경쟁률, 요거 자체도 사실 무순위는 크게 경쟁률이 높았던 상황이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가서 잘 뽑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자, 대봉산이담이 이제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사실상 입지가 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라면 그냥 뭐 크게 걱정 말고 또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입지가 괜찮죠. 여기 이제 뭐 역들을 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뭐 명덕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건들바위역, 반월당역도 그렇게 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괜찮을 거고, 기존에 이제 대봉동이라든지 왼쪽 편에 남산동 이런 것들도 중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라운동역, 대봉동 지역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2호선을 따라갔을 때 수성구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인프라 좋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안이다음도 역시나 꽤나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선착순 분양이 7월 7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네요. 지금도 뭐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연락을 해보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74세대를 분양을 하였었고요. 자, 이때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시나 다 미달이 떴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84 타입만은 그래도 3대1 정도로 꽤나 선방했다, 요즘 시기 치고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미달이 떴고 2순위 정도 되었을 때는 또 경쟁률이 꽤나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를 진행하게 되었었고요. 무순위가 이제 그때는 84에서 6세대만 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좀 물량을 조절했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13건수나 접수가 되어서 경쟁률이 2대1 정도는 되었었구나. 그래서 뭐 무순위 나왔는 것 치고는 또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이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계약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기가 이제 봉덕동 일대인 거죠. 자, 봉덕동이라고 했을 때 좀 최근에 입주를 한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이제 입주를 좀 했던 곳이었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봉덕 2차 화성파크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요 봉덕 대덕지구 제가밸이라고 해서 여기 롯데캐슬 들어오는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하려고 하는 단지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사실 뭐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가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뭐 두 가지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측면인 건데, 교통 확군인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크게 뭐 좋다라고 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 유유자적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게 이제 주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신천이 또 흐르고 앞에는 앞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요 밑에는 또 재개발이 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뷰가 좀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서향을 고른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선착순 동호수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조합원들이 있는 곳인데 이 조합원들이 어떻게 물량을 받아갔을까, 내가 또 이제 이 물건을 사고 얼마나 이제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착순 동호수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아파트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잘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입니다. 전체 394세대를 모집하였었고요. 59, 84, 그리고 84, ABC 이렇게 있었는데 경쟁률 자체는 뭐 사실 거의 다 미달이었었고 84A 타입에서만 그나마 1.5대 1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데도 뭐 사실 가격적인 측면 아주 쌌었었죠. 그런 메리트는 있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만큼 역시나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집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6세대를 모집 공고했네요. 84A 타입만 26세대를 공고했습니다. 자, 요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보이긴 하죠. 자, 실제로 경쟁률은 26건, 모집에 17건 접수가 되었었네요. 요거 말고도 사실 이제 선착순 대상이 되는 자녀 세대들은 또 많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지켜볼 수 있을 건데, 자, 여기 이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뜨고요. 자, 아파트 조감도는 뭐 사실 예쁘다 이런 건 아니긴 하죠.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세울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요소죠. 자, 그래서 우방 아이유쉘이 이쪽에 위치하는 건데 뒤쪽에 법이산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사실 뭐 강이라 하기엔 조금 무색한 좀 졸졸 흐르는 개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신천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수성못이죠.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입지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하게 있는 분양가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앞에 이제 작년에 요 푸르지오를 분양했었는데 같은 분양가였죠. 같은 분양가에다가 이제 그때는 경쟁률이 꽤나 좋았었는데 우방 아이유쉘은 조금 지금 시기가 이 경쟁률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달서 SK 뷰입니다. 전체 526세대를 모집하였었고요. 전체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백조 타운을 또 재건축한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꽤 많은 곳입니다. 경쟁률이 한번 볼까요? 자, 84 타입을 전부 다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덜 선호되는 74 타입이라거나 59 타입만 분양을 했었던 곳이었고요. 그래도 나름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74A 타입은 25대 1까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청약 가점이 55점까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59 타입은 미달이 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순위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59 B 타입을 16세대 모집을 하였었고요. 자, 이거 경쟁률이 이제 15건, 뭐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녀 세대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요거는 들었거든요. 정말 이제 몇 개 안 남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 몇 개 안 남았다가 또 다른 말로 해보면은 또 좋은 것들은 먼저 좀 잡아갔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악성 재고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죠. 아파트는 뭐 그냥 무난하고요. 자, 입지 환경을 봤을 때 달서 SK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사람들 관심은 이제 죽전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죽전역에 입지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다소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뭐 상업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역에 대한 접근성도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죠. 그냥 뭐 무난한 입지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 버스트 2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동호수 지정 중이다라는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앞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아마 1차로 알고 있고,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것이 2차로 알고 있거든요.
태평로를 갈 때, 대구역 쪽으로 갈 때 이제 뭐 장승 같은 역할을 좀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일대 입지라면 어쨌든 대구역이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입지 좋고 브랜드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관심이 떨어졌던 이유는 각자가 한 동짜리로 좀 들어왔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착순으로서 좀 돈 같은 걸 잘 가져가게 되면 뷰가 또 잘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샵 수성 오클레어. 자, 전체 303세대가 이제 모집 공고를 하였었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 관심이 조금 적었습니다. 특히나 분양가가 아주 높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1대1 정도로 경쟁률을 가져갔고요. 50 타입은 특히나 이제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평수이다 보니까 많은 미달이 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51세대 정도가 무순위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건데 50 타입, 84AB 타입이 모두 다 진행이 되었었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역시 수성구에 대한 기대 심리 좀 높은 것인가? 라는 것을 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선착순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곳입니다. 조감도 자체는 뭐 그냥 더샵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파란색으로 지어지는 아주 고유의 시그니처 색깔인 거죠. 입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이제 위치하는 곳인데 한 가지죠. 사실상은 수성구에 위치하면서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 특히 왼쪽에 신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천뷰가 잘 나올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었고, 선착순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착순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물량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개발이 주변에도 수성 일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희망지구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기어 푸르지오 아츠베르, 북구 청력 푸르지오 에드폴의 수성 해모로 하이엔, 대구 SDI 프라임, 엘쿠른 에비뉴 1, 파라곤 프리스테이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입지적으로 괜찮은 걸 좀 뽑자면 북구 청력 푸르지오 에드폴의 동대구역 뭐 이런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가 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분명히 있는 편이죠. 에드폴에까지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공장이 주변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향후 개발 가능성을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전화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잔여세대 조금은 남아 있는 편이다, 그렇게 말은 들었는데, 사실 뭐 전화로 이런 것들을 정확한 물량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좀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모로 하이엔 이런 것들도 아마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좀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에서 진행 중인 무순위 단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또 진행되는 분양 단지들은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애매한 요소가 있다면 모두 선착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준비라는 것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또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